홍명보가 국회 청문회에 다시 나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온 국민이 예상하고 있는 정몽규와 홍명보의 그 유명한 둥문서답 콘서트가 곧 열릴 전망입니다. 박지성 위원장이 축구협회의 오랜 꼼수에 비수를 꽂는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정말 많은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2일 축구협회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먼 날짜인 22일을 선택한 이유는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명보 전 감독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홍명보 측은 이미 청문회가 열리면 직접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청문회 일정이 잡히면 귀국 일정을 잡겠다며 출석 의지를 밝혔고 끝까지 선수들을 지키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이 곧 현실이 됩니다. 홍명보와 정몽규, 이 두 사람이 국회에 서면 어떤 모습과 어떤 말을 할지 말입니다. 지난 2024년 국회 현안질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정몽규는 질문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핵심을 비껴가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홍명보는 정상적인 대화가 거의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임생은 눈물까지 보이며 화제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당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둥문서답의 끝판왕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22일 청문회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 지난 15년 동안 계속해온 발언들이 이번 청문회에서 한꺼번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멕시코전 이후 손흥민을 겨냥한 황당한 말들과 남아공전 선발 제외 사태, 그리고 오랜 기간 이어진 폄하 발언들까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부터 시작된 그 오랜 갈등의 기록들이 국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다시 펼쳐진다면 과연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한편 K축구혁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박지성 위원장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축구협회의 오랜 문제인 간선제, 즉 체육관 선거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정몽규가 조기 퇴임한 회장 자리를 9월 4일까지 새로 뽑아야 하지만 박지성 위원장은 이 61 규정에 예외 조항을 넣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한 번의 말장난과 책임 회피가 준비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축구계 카르텔의 뿌리를 뽑으려는 진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2일, 과연 여의도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국 축구의 진짜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홍명보 감독이 청문회에 나오기로 한 이상 가장 큰 폭풍은 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15년 동안 쌓여온 발언들입니다. 이 발언들이 국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한꺼번에 소환된다면 상황은 상당히 격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런던 올림픽 최종 명단에서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제외했습니다. 당시 그는 손흥민이 잘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공개적으로 했고 심지어 손흥민은 자기 혼자 잘하는 선수라는 충격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 후 2014 브라질 월드컵 때 손흥민을 뽑기는 했지만 홍명보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뽑았다. 기량을 지켜보겠다. 대표팀은 손흥민을 위한 팀이 아니다. 손흥민이라고 해서 출전 시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런 발언들이 수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감독이라는 위치에서 한 선수를 이렇게 집요하고 공개적으로 폄하하는 경우는 국내외에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러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주장 교체를 계속 고민한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다가 멕시코전과 남아공전 직후에는 상대 체력을 고려해 더 프레시한 선수를 투입했다는 이유로 손흥민의 선발 제외를 정당화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함께 다시 언급된다면 홍명보 감독은 어떤 답변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저 그때는 그랬다 시계 둥문서답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축구 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술적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시기나 질투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히 강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청문회에서 이 모든 과거 발언에 대해 진솔하게 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 교묘하게 피해갈지 이 부분이 바로 이번 청문회의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한편 같은 시기 박지성 위원장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스템 변화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된 오랜 문제인 간선제를 손보는 작업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박지성 위원장이 이끄는 K축구혁신위원회는 조용하지만 매우 빠르고 날카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축구협회의 오랜 고질병인 간선제, 즉 소수의 대의원들이 모여 회장을 뽑는 체육관 선거 방식입니다. 기존 규정상 정몽규 회장이 2주 일찍 물러난 자리는 9월 4일까지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지성 위원장은 이 60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는 기존 규정에 예외 조항을 넣는 작업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현재 선거인단 규모를 아무리 늘려도 300명을 넘기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전처럼 체육관에 모여 손을 드는 방식은 이제 국민도 협회도 혁신위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왜 300명 안팎의 선거인단이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것이 오랜 기간 축구협회 카르텔이 의지해온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인원만 관리하면 현직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수월했기 때문이죠. 박지성 위원장은 이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 15만에서 18만 명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물론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대한체육회 승인 절차, FIFA의 강력한 외부 개입 금지 원칙, 원격 투표 불인정 문제 등 국제적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이근호 회장 등 많은 축구인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FIFA에서 중요한 행정 역할을 맡고 있는 박지성 위원장의 존재는 국내외적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이 어려운 변화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내년 1월 아시안컵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새 감독 선임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혁신위는 감독 선임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결국 감독 선임은 현재 리더십 공백 상태인 기존 집행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9월과 10월 어매치 일정을 앞두고 임시 감독 체제로 급한 불을 끄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벤투 전 감독의 이름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신화를 이룬 그가 협회 스태프를 통해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축구 팬들은 감독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회 전체를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 명의 인물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임생 부회장입니다. 홍명보 감독을 혼자 결정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청문회에서 눈물을 보이며 거짓말 논란까지 있었던 그가 갑자기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청문회 출석 요구가 나오자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가 향한 곳은 캄보디아 푸놈펜의 나가FC라는 팀입니다. 이 팀은 푸놈펜 지역 카지노 개설권을 독점하고 있는 나가월드 그룹 소속입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축구 도박 프로그램까지 진행했던 다소 특이한 카지노 조직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홍명보와 정몽규가 국회에서 둥문서답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각 이임생은 최고급 리조트에서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그 장면을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곳에서 황제 같은 대접을 받으며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지금 한국 축구가 처한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한쪽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에서 편안한 삶을 즐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랜 카르텔을 뿌리째 뽑으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위원장이 추진하는 개혁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규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력 그리고 FIFA와의 복잡한 협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말뿐인 개혁으로 끝난다면 한국 축구는 또 한 번 오랜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와 정몽규의 청문회 출석, 박지성 위원장의 개혁 작업, 이임생의 해외 도피,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한국 축구의 갈림길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홍명보와 정몽규는 22일 청문회장에서 또 한 번의 동문서답과 책임 회피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박지성 위원장은 그 사이에도 축구계 카르텔의 뿌리를 뽑기 위한 정관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의 코미디와 혁신위원회의 쾌도난마, 이 두 장면이 동시에 펼쳐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 축구가 처한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감독 한 명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벤투 감독이 돌아오든 다른 누군가가 오든 협회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2일 국회에서 홍명보와 정몽규가 과연 어떤 답변을 할지,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할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합니다. 동시에 박지성 위원장이 추진하는 직선제 도입과 카르텔 청산 작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FIFA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시간 안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말뿐인 사과와 형식적인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합니다. 손흥민 같은 세계적 스타가 제대로 대우받고 젊은 선수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22일 여의도에서 펼쳐질 장면들은 단순한 청문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가 과거의 어둠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진짜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